시간과 장소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선사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네카의 말처럼 여행은 무료한 우리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요즘, 저희 방송 여기 어때와 함께 전라도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일상 속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의 여행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여기 어때 여행 가이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여기 어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읽어보면서 사연자님과 잘 맞을 것 같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기 전 폴킴의 비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본격적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날이 선선하고 맑아서 가까운 곳으로 친구랑 둘이서 당일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여름하면 바다라는 공식처럼 가을하면 어디 하고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일정은 정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고 막막합니다.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을에 잘 맞는 먹거리까지 있는 그런 곳, 전라도에 어디 없을까요? 오늘 여기 어때에서 가을 하면 이곳이라는 공식도 만들어주시고 좋은 여행지도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과 함께 가을 여행 공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 어때에서는 다양한 가을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자님께서 어디가 제일 가을과 잘 어울리는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우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만의 가을 여행 공식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여행 노래 한 곡 들으며 출발해 볼까요? 네, 유아의 숲의 아이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도착한 이곳 춘향전과 흥부전을 담은 동화 속 도시 남원시입니다. 제가 가을 여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붉게 물든 산,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도시를 찾아보니 남원이 딱 맞더라고요. 남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여행을 즐기기 좋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과 그곳에 담긴 이야기가 많아 가을 여행으로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남원은 전라북도 동남부에 위치한 시이며 동쪽으로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쪽으로는 순창군, 남쪽으로는 구례군, 북쪽으로는 임실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라는 이름은 통일신라의 행정구역이자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에 해당하는 구주 오소경의 남원경에서 유래했는데요. 또한 남원은 통일신라 이전엔 마한의 소국이다가 대가야와 백제가 서로 맞부딪히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제 멸망 뒤 백제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었으며 조선 정유재란 때 남원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죠. 1895년 23부제 개편 시기 전라도를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로 나눌 만큼 규모가 크고 지역의 중심 도시로 자리했었습니다. 현재는 캐치프레이즈 더 사랑의 도시로 춘향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5월 초에는 광안루 일대에서 성춘향을 기리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춘향제와 전국 춘향 선발대회가 열리며 이 대회는 1950년 제20회 춘향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춘향 뽑기, 미스 춘향 선발대회라고도 불립니다. 춘향제뿐만 아니라 삼동 군놀이와 운봉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전통 민속을 지키고 바람바위 전설과 호석 전설 등
설화 전설이 많이 전해지는 지역으로 볼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 남원시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자세한 이야기는 박원의 All of My Life 듣고 시작해 볼게요. 네, 박원의 All of My Life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엔 여행하며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여행 코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하면 떠오르는 곳 광안루원에 방문해 고즈넉한 한옥에서 버드나무 살랑살랑 흔들리는 가을의 매력을 느껴보시고 지리산으로 이동하셔서 다양한 가을의 색감을 느끼며 그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까지 알려드릴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에 맞는 마지막 장소 혼불 문학관으로 이동하셔서 최명희 작가의 무려 17년간 집필한 작품인 혼불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광안루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광안루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광안루원은 명승지 제33호로 지정되어 있고 광안루는 제2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인연을 맺은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광안루원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 조성한 대표적 관아정원입니다.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노랗게 물든 잔디와 떨어진 낙엽들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시죠? 고즈넉함과 가을의 색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광안루원 정문 입구에는 한문으로 청어부라고 적혀 있는데요. 달나라의 궁전 월궁의 출입문을 상징하고 이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이 천상의 세계로 발을 딛게 된다는 상징적인 문이라고 합니다.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구경하고 형형색색 자연을 보며 걸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완월정이 보이네요. 완월정은 지상의 사람들이 달나라를 즐기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달이 뜨는 곳으로 향해 있는 수중 누각입니다. 맑은 물에 비치는 누각의 모습이 완월정의 모습과 절경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로 걸어가면 영주각이 나오는데요. 선조 때 전라도 관찰사 정철이 광안루 앞에 요천의 물을 끌어들여 은하수를 뜻하는 못을 파고 4개의 반월형 교각으로 된 오작교를 놓아 정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봉래, 방장, 이 두 섬에는 대나무와 배롱나무를 심고 영주섬에는 작은 정자인 영주각을 세웠습니다. 소담하지만 가을의 모습과 잘 어울리고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답죠? 자, 이제 광안루원의 주인공 광안루가 보이네요. 조선시대 때 세종 때 황희가 처음으로 이곳에 광통루라는 누각을 세운 것이 시초인데요. 정인지가 광안루로 이름을 고쳤고 장의국이란 사람이 요천의 물을 끌어다가 노앞에 은하수를 상징하는 커다란 연못을 파고 견유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오작교를 가설하였습니다. 이곳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곳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곳이며 광해, 사도, 구름이 그린 달빛, 관상 등 유명한 작품 속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데요. 실제로 보는 야경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조명과 누각이 물에 비치는 모습은 낮과는 다른 매력을 뽐내 감탄을 자아내는데 오후 7시 이후로는 무료 입장이니 여러분들도 야경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무릎 들으며 도착한 이곳은 남원의 자랑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큰 산줄기만 15개에 달하는 거대한 산이며
전남 구례군과 경남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과 함께 걸쳐 있는 산으로 1967년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형형색색한 나무들과 바삭바삭 밟히는 낙엽들까지 정말 가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네요. 지리산의 단풍을 보며 산을 따라가 볼까요? 지리산의 여러 골짜기 가운데 가장 계곡미가 뛰어난 골짜기인 뱀사골에 왔습니다. 전 구간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이 계곡은 100여 명의 인원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넓은 너럭바위가 곳곳에 있으며 언제 찾아도 풍부한 수량으로 언제든 자연을 즐기기 정말 좋습니다. 뱀사골은 여름철의 더위를 피하고자 많이 방문하시지만 진짜 자연을 즐길 때는 가을이랍니다. 가을철에는 다양한 빛깔의 단풍이 계곡을 덮는데요. 이런 단풍과 그 위로 흐르는 물은 한 폭의 그림이 된답니다. 그럼 이런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 전역에서 총공세를 시작한 북한의 인민군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이 터진 직후 승리하기 위해 빨치산에게 인민군대에 적극 협조와 용감히 적을 소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김일성의 기대대로 빨치산들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낙동강까지 진격하는 과정에서 인민군과 협동작전을 벌이거나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참전과 한국군의 낙동강 전선의 성공적인 방어는 한국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퇴로가 막힌 일부 인민군 등의 세력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빨치산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8선 이남에만 1만여 명이 넘는 빨치산들이 산중에 응거하여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승만 정부도 더는 방관할 수 없었고 조직적인 빨치산 소탕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던 빨치산 부대는 대성골 전투에서 섬멸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낮에는 대한민국이요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었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만 하면 빨갱이로 오인을 받았기에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 들으며 도착한 이곳 마지막 장소는 혼불 문학관입니다. 최명희의 17년 동안의 혼신을 바친 대하소설 혼불, 다들 들어보셨죠? 20세기 말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인데요. 혼불은 일제강점기 때 삼해면 매암마을의 양반가를 지키려는 3대의 며느리들과 검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 염원과 애증을 우리말의 아름다운 가락으로 생생하게 복원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유명하죠. 혼불 문학관은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신을 담아 혼불의 배경지 노봉마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혼불 문학관을 밝히는 청사초롱을 따라 올라가면 한쪽에는 소원을 적어놓은 소원나무판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최명희 작가가 생전 쓰던 원고지와 만년필, 혼불의 원고지와 책이 전시되어 있어 작가의 고뇌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 속 각종 장면을 입체 전시인 디오라마를 통해 전시하고 남원 혼불마을을 축소해서 묘사해 놓은 모형을 보니 혼불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 않나요? 혼불의 이해를 도와줄 혼불 가계도 및 사건 연보를 보니 등장인물이 많아 빽빽하게 쓰여 있는데요. 17년간 작가가 혼불이라는 문학작품을 집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불 문학관 내부에서 조금 나오면 새암바위가 보이는데요. 웬일인지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라며
온갖 정성으로 쓴 혼불이 새함을 이뤄 위로와 회원의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최명희 작가의 뜻을 담아 바위를 새함바위라 부른답니다. 날렵한 끌이나 기능 좋은 쇠붙이를 가지지 못한 나는 그저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으고 생애를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 파나가는 것이다라는 최명희 작가의 말이 있는데요. 소설은 미완인 상황이라 사건의 전모를 가늠할 수 없고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기에 줄거리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작가의 말을 통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신중했는지 그녀의 작품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작품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 떠난 5번째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안로원부터 지리산, 혼불문학관까지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남원 곳곳을 다녀와 봤는데요. 특히 오늘은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원이 평소랑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을 남원 여행이 무척이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한 여행이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베스트 오브 미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아름,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